여야 5당이 지난 토요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벌써부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금세 말을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등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들어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선거제도 개혁 논의부터 살펴보죠. 지난 토요일 합의가 됐나 싶었는데 뭐 하루가 되자마자 또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때 합의할 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도입을 위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라든지 의원 정수 확대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라고 합니다만 워낙 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15일 날 이제 그저께였죠. 15일 날 합의가 됐는데 벌써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네. 말이에요. 100%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곤란하다.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한국당도 합의한 건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1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처리된다고 돼 있는데 상당히 난항이 예상돼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정당 간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후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네. 21대. 그래서 여야가 이제 여러 가지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토론도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디테일한 게 많다.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네네. 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일단 봅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는 뜻이지 연동형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지난 이제 토요일 날 합의문을 네. 발표했잖아요.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말 자체가 대단히 애매해요. 그렇죠. 애매하긴 애매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 맥락은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커다란 방향에 동의한다는 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뭐 여야가 상당히 이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벌써 이틀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여전히 거대 양당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역시 정당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이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일단 네.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큰 틀에서만 합의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은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열흘 동안 단식을 벌이다가 이 토요일 합의 때문에 단식을 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토요일 날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내서 네. 그리고 이제 국회가 합의하면 지지한다라는 이제 발언까지 했는데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풀지 않을 도리도 없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분명히 누가 봐도 이제 문구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거기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해서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헌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제 개편에 합의한 다음에 개헌 논의다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개헌 논의가 또 여야 정당 간에 또 발목을 잡을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거대 양당과 이른바 다른 정당들, 이제 우리가 소수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정당들 간의 정치적 세법은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정치 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 개혁을 해야지 정당들이 여러 소수가 대표되고 그 소수의 이해들 때문에 뭔가 사회가 바뀌는 동력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여야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만은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여야 정당들, 특히 이제 거대 정당들이 큰 방향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에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본다면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의미가 있는 발언입니까? 이미 사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네. 공약집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야 우리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다 합의했던 부분들이고요. 최근에도 사실 지난 개헌안에도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도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개헌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 입장에서 확인했다라는 의미에서 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네. 그런 것들이
그 야당들의 단식과 농성을 푸는 계기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여야 정당, 거대 정당들이 말을 해 이제 기류가 좀 벌써 바뀌는 걸로 봐서 대단히 걱정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보다는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로 바꾸는 방안,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의원 내각제와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친화적인 제도예요. 네. 대통령제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의원 내각제를 거론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요. 과연 현실적으로 1월 임시국회 때까지 개헌안을 하기로 하고 다시 완전히 선거법에 개정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실 벌써 이 개헌 동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다시 지금 개헌안을 들고 나온다는 게 원론적으로 당위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과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의향이 있는가? 그래서 이 개헌안을 같이 삽입시킨 게 아닌가 이런 추론도 돼요. 그래서 네. 물론 이게 개헌안 문제가 결정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개헌안 문제가 다 하나 끼어 있다는 게 나중에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당이 개헌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명분을 잡을 수도 있는 네. 것이라서 너무나 많은 그 합의문에 그 허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야3당인 단식과 농성을 풀지 않을 길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1월 임시국회까지 과연 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 수 있는가 하는 여전한 그 우려와 어떤 그 실망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결국에는 그동안에 뭐 당론으로 했었던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뭐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석패율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권역별 제도는 도입할 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권역별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이제 지역구도 완화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도에 낸 그 이제 개편안에도 네. 지역구대 비례대표를 200대 100으로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한다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야3당들이 주장하는 거는 권역별보다는 전국 단위에 연동시키는 것. 정당 투표와 전국의 300석 가지고 연동시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야3당에게는. 그러나 거대 정당들에게는 역시 특히 민주당에게는 권역별이 좀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특정 지역에서 아무래도 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현재 지역 기반이 나름 있는 정당들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도 명분과 원칙보다는 과연 그 속에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숨어 있느냐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잘 조율되지 않으면 역시 난항에 부딪힐 그 우려도 굉장히 많다고 여전히 네. 생각을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더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당장 네.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달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회안을 만들자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월 안에 그런 어떤 그 합의안을 만들지 네. 못하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금 큰 틀에서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만 그 큰 틀의 합의조차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구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12월 달에 그 나름 이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제 여러 기회는 있죠. 후년이 총선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요. 제가 봐도 이 선거제 개편이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년 가면 바로 총선 국면인데 정당들에게 사활적인 이 선거법 개정이 잘 되겠는가. 지금 이게 한창 달아올 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마 의도에서 그런 생각에서 심상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야 정당들이 얼마나 따라줄지 그런 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 네.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총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인적 쇄신의 대상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홍준표 전 대표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21명 네.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체폭이 넓다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지난 선거에 패배의 책임이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빠져 있고 또 다른 인사들은 들어와 있고 또 하나 이제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한 의원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무성, 이군현, 뭐 황영철 이런 의원들 등 또 하나 최경환 의원 이런 의원들은 재판 중에 있는데 네. 당연히 공천 못 받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11명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총 의원 수는 21명입니다만 사실상 교체에 포함된 의원은 한 5 내지 6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당내에서 친박과 비박을 뭐 12명, 9명 이렇게 균형은 맞췄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 여러 반발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또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곽상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지냈던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내년 2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뽑히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조차도 의정활동을 잘하면 다시 바뀔 수 있다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명의 교체폭이 커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한국당 내부에도 반발의 기류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지만 21대 총선에서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반발의 강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 전당대회 때 이후에 새 대표부가 출범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네.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이 쇄신안이라는 거, 당협위원장 교체가 공천을 이제 못 받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들이 깔려 있어서 그나마 반발의 기류가 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계와 친박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군요. 결국은 지금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원내대표 선출도 네. 친박계의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당내의 친박의 세력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초재선들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후원에 힘입어서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여전히 그 당내 갈등의 기류는 사그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공공부문 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네. 특별위원회를 오늘 구성을 해야 돼요. 17일이니까 이렇게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 유치원 3법에 대한 것들도 여야가 생각이 다르고 네. 말이죠. 그리고 뭐 사법개혁 특위는 연장됐습니다만 지금 뭐 검경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큰 것과는 좀 다른 레벨에서의 중요한 그 쟁점 현안들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과연 12월 임시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리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정리가 돼야지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또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선거구제 개편 합의의 큰 틀에 동의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안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난항과 난항, 그 난관이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창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